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안트예 가르디안의 인생 계획대로 되지 않아입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기에 더 기쁘기도 하고 슬플 때도 있고 놀라기도 할 텐데요. 이 책은 중년들을 위해 저자가 쓴 책입니다. 저자가 거칠게 말하는 중년은 30대 말에서 50대 초반이라고 하며 개인적으로는 중년뿐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필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년의 나이는 시대에 따라 시대가 가지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모범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중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저자가 제시하는 내비게이션, 이정표들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부분은 다른 책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10가지의 잘못된 모범을 아는 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를 정의한다는 점에서 앞부분 위주로 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래야만 하는 줄 알고 따랐던 모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의 표준인 줄 알고 받아들였던 모범, 그저 숨가쁘게만 따라 달리기만 했던 모범들을 우리는 정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나이가 되었으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는 이야기,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쉽게 들어왔던 모범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룰 만큼 이루었다. 노력만 하면 된다. 지금이 인생 최고의 시절이다. 이제 열매를 따기만 하면 된다. 공을 들이면 반드시 얻는다. 결혼은 인생의 항구다. 내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직장은 너를 소중히 여길 거야. 우리는 내 편이야. 어른이니까 해낼 수 있을 거야 등 10가지의 잘못된 모범, 착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0가지의 착각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입학하거나 취업이 되었을 때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인생의 시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년의 나이가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만을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는 과정일 뿐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 중년 역시 삶을 만끽할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어른이 된다는 것이 그 어딘가에 도착하는 정적인 요소로 여기기에 자신들이 목표한 땅을 도착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중년이라고 해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해나가며 길을 걷고 있다는 것,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룰 만큼 이루었다는 착각은 아직도 우리는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모두 쏟아붓고 행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신적 피로감만 쌓일 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끝도 없는 시간과 노력의 투자는 중년의 시기에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노력을 한다고 무조건 이룰 수 있지 못한다는 한계를 직시해야 하고 목표를 세우고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력만 하면 된다는 착각은 정확히 목표에 맞춰 노력하라고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중년을 인생 최고의 시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자도 중년이 된 사람들이 쌓은 노력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리기만 하지는 못한다고도 하는데요. 긴장을 유발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 이혼, 실직 등 다양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에 누릴 수만은 없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일을 10년 이상 지속해온 사람들은 일에 만족감을 느끼지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하며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등을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내면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찰을 한 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지금이 인생 최고의 시절이라는 착각을 중년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최적의 시기라고 교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추구해온 목표가 더는 자신과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카를 융은
인간을 성숙시키는 것은 위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중년의 시기에 자신들이 원했던 열매를 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열매가 되어 자신의 성숙한 인격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스스로 위안하며 자신의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따기만 하면 된다는 착각은 나 자신이 열매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공을 들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불평을 하는지, 불평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있는지 이 책에서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불평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며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인생의 셈법은 다르기 때문에 공을 들이면 반드시 얻는다는 착각은 주어진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억울한 아픔이 뜻밖의 행복을 선물할 수도 있다로 바꾸어서 생각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설렘과 서로에게 헌신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조금씩 희미해져 간다고 합니다. 중년의 부부 관계가 결혼할 당시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결혼은 인생의 항구라는 착각을 저자는 결혼과 관계는 세계를 향해 열려 있으며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편안함과 정착을 위해 결혼을 했다면 그 항구에 어떤 풍파가 올지 모른다는 것을 저자는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부당하다 등의 생각을 하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도 사람들은 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은 성장 위기에 높은 확률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열린 자세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피카소의 연인이자 화가였던 프랑수아즈 질로는 한 인터뷰에서 붓을 잘못 눌린 그림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엇나간 붓질을 작품 전체와 조화시키는 일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속상한 마음에 작품을 미완성으로 두거나 포기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얼룩에도 의미를 부여해 전체와의 조화를 이루게 했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도 적용해야 하는 사고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직장, 친구,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중심축이라고 보여지는 일, 직장에서 고용주와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고용주와 윈윈하는 관계를 맺더라도 고용주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충실해지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를 고용주의 잘못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해관계는 변할 수 있고 기업 전체를 보아야 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에 들어와 성실하게 일하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가진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개발 책임자가 되어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이 나를 소중히 여길 거라는 잘못된 믿음은 내 스스로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잘하고 내가 나를 개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쳐야 합니다. 큰 일이 있거나 외로울 때 찾는 가족, 친척, 친구들이 있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그들이 곁에 없다는 하소연을 책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역시 자신의 문제로 바쁘기도 하고 친구가 있다고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먼저 무엇이 정확한 문제인지 스스로가 직접 정리해보고 어려움을 견디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중년의 문제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나 이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 주위 사람들이 내 편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그들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내 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언제나 의지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기둥,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나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마음 한구석에서 언제나 의지가 돼주었던 기둥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떠나셨다면 풀어야 할 문제는 부모님을 마음속에서도 보내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와의 추억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취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하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영향에서 벗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만큼 어른이 아니기에 어른이니까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은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책의 저자처럼 내비게이션과 이정표를 따라 일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계획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회라는 것 자체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한 번쯤은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인생 계획대로 되지 않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